네, 설 연휴 폭설이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곳곳에서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비닐하우스와 축사 지붕이 무너졌고 눈길에선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경길이 더욱 걱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설 연휴 시작이 됐습니다. 이례적인 폭설로 인해서 전국 일부 지역에는 40cm가 넘는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폭설이 내린 영향,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폭설도 폭설이지만 예. 시기도 설이어서 조금 늦은 시기에 폭설이 왔고 또 젖어 있는 습설이 됐습니다. 이제 예. 원인은 서해안의 평상시보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서 예. 서해안을 건너오는 대륙성 고기압의 찬 공기가 바닷물과 기온의 온도차, 해기차 때문에 눈이 만들어지는데 서해안의 온도가 높으니까 해수의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차는 더 커지게 돼서 이렇게 늦은 시기에 많은 눈이 습설로 만들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 습설이기 때문에 피해도 조금 더 컸을 것 같은데 이 명절이다 보니까 차량 이동도 많지 않습니까? 어제는 앞서가던 버스가 눈길에 넘어지고 또 뒤따르던 버스가 연달아서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습설이고 강설량이 많았기 때문에 예.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군데 여러 가지 사고와 피해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심각하게 더 큰 피해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눈 결정에 수증기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 습설은 그만큼 잘 뭉쳐지고 잘 쌓이고 얼게 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빙판도 더 빠르게 만들어지게 되고 가설 건축물, 특히 비닐하우스 이런 곳에 쌓이게 되면 지금 이런 붕괴 사고들처럼 하중이 2배, 3배 커지기 때문에 빨리 주저앉게 되죠. 예, 지금 도로의 습설이 어떤 되게 큰 피해를 또 낳은 것 같은데 네. 설 연휴에는 SRT나 KTX 같은 기찻길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차 상황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네, 일단은 기차는 기계적인 장치, 정기적인 장치 병행해서 운행이 되는데 예. 일단은 정기적인 장치에서 눈이 쌓임으로써 이게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에 따라 장애가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기계적인 장치, 특히나 차륜이나 기찻길 같은 경우는 교차로가 이렇게 갈림길로 분기기라는 장치를 쓰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분기 장치에 눈이 쌓이게 되면 이게 사이에 끼어서 역시 이거를 녹이는 해빙 장치를 쓰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눈이 쌓인 경우에는 얼음 덩어리가 끼어서 작동하지 않는 사례들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역사 내 분기기가 위험 요소가 있고 또 주행하는 열차도 철로상의 안전을 위해서 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연착은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는 부분을 좀 우리 승객분들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구간에서 최고 속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조금 네. 지연이 되거나 연착이 네. 되기도 했다라는 부득이한 정상적인 예,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다 말씀을 네. 주셨고 또 공항 상황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눈이 잦아들었지만 또 강풍이 많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공항에서는 운항 정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네, 이착륙 부분에서 보통 우리가 마의 11분이라고 해서 이착륙 시기에 3분, 8분 합친 11분이 전체 항공기 사고의 70%가 일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아무리 우리가 항법 안내 장치 그리고 자동 착륙을 쓴다고 하더라도 시계가 안 되는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관제탑에서도 시계로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결항도 많아지고 그런 좀 이렇게 불편함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무모함보다는 이게 선제적인 예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매우 불편하시겠지만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연이나 뭐 운항 차질이 빚어지겠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한 법이니까 네, 조금 그렇습니다. 승객 여러분들의 양해가 필요함을 말씀 주셨고 또 이번 눈이 지금은 잦아들었지만 양도 많았지만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아까 네. 습설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영하 5도에서 0도 사이에 비교적 높은 기온의 눈이 내리면서 이 눈 결정의 습기가 달라붙은 게 습설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습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최근 30년간 통계를 보면 최근 30년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습설이라는 부분인데요. 예. 우리가 이 젖은 눈은 한겨울에 매우 추울 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초겨울에 좀 덜 추울 때 발생합니다. 예.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서해안에서 바닷물을 통해서 눈구름이 만들어지는데 바닷물의 온도와 그다음에 그 위에 저기압, 찬 기운의 온도 차이에 따라서 눈이 더 많이 만들어지냐 이런 차이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온도 차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겨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폐수면의 온도가 높으니까 습설이 만들어지는데 예. 지금 같은 상황은 매우 그 추운 상황인데도 서해안이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예년보다 높으면서 또 거기다가 가장 추운 한 달을 살짝 지나서 설 연휴입니다. 그러니까 설 전에가 이렇게 그 많은 눈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눈이 만들어지는 특이한 상황. 그다음에 해수 온도가 높아서 습설로 이어지는 위험이 가중된 상황이죠. 오히려 춥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습설이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네. 해주셨고, 그런 이런 습설이 다른 마른 눈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만큼 네. 비닐하우스나 이런 농작물의 피해도 더 클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폭 5m, 길이 20m 비닐하우스에 습설이 10cm만 쌓여도 이 무게가 3톤, 50cm가 넘게 쌓이면 무게가 15톤이나 된다고 하는데 네. 농작물이나 비닐하우스 피해가 정말 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나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설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습설은 덜 추울 때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대설은 매우 추울 때 옵니다. 근데 이번 설 같은 경우는 대설과 습설이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하중을 결정을 할 때 비닐하우스나 가설 건축물에 눈이 이 정도 안 치면 이 정도 하중이다 할 때는 눈이 왔을 때 많이 왔을 때의 대설과 습설일 때 하중을 구분하기 때문에 완충이 되어지는데 이게 중복이 되니까 위험이 가중이 되니까 설계 하중을 높여야 됩니다. 예.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승용차 지붕 위에 눈이 이번이 지금 40cm까지 막 이렇게 오고 했잖아요. 예. 그 정도 눈이 쌓인다고 하면 건설이면 성인 남자 1명이 앉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습설이 되면은 성인 남자 2명 반 정도가 앉아 있는 게 됩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커지죠. 예, 그렇다면 이 설계 말고도 개인이 비닐하우스나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눈에 맞닥뜨리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는 내 재해성 설계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면적당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또 갑자기 이렇게 눈이 왔을 때 눈이 많이 쌓이는 상황에서 자칫 눈을 치우고 이렇게 하다가 붕괴 사고로 이어지면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에 눈이 많이 오기를 맞닥뜨렸을 때는 안에 농작물이나 축사가 아니라고 하면은 심지어 비닐하우스를 찢어가지고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부 온도를 높이든지 그리고 자주자주 치워줘가지고 눈이 쌓이는 걸 막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우 위험한 붕괴 조짐이나 이런 게 보이게 되면 섣불리 다가가지 마시고 지자체나 119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도움과 의논을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또 시설물 위에 눈이 쌓였을 때는 이 제설 작업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제설 작업을 할 때는 또 밤 시간은 피하고 2명 이상이 해야 된다. 이런 지침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설 작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제설 작업을 하다가도 인명사고가 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다치는 사고가 났을 때도 어차피 구조구급 체계가 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119 지역 센터에 전화해서 의논하시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정된 시간과 인원을 고려해서 작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또 지난해 11월이었죠. 이 갑작스러운 눈이 내려서 건축 구조물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공장의 구조물이나 아파트의 주차장 진입 통로가 이 지붕 등에 눈이 쌓이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눈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런 앞으로의 폭설의 빈도와 양상을 고려했을 때 이 건축 기준 같은 것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정이 있을까요? 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설계 기준을 개정하고 예. 그다음에 개정을 해도 그 이전에 지어진 것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수 점검도 하고 지원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그런 가설 건축물이 20에서 50kg 포스 정도의 하중을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습설 같은 경우가 거의 최고 하중 정도를 견디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거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통계에서 최근 30년의 그 설 눈 중에서 1위가 이번 설이고요. 2위가 22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대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번 명절에 내린 눈, 습설이어서 더욱 무게가 무겁고 피해가 컸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귀경길, 폭설 귀경길에 대해서 짚어보면 연휴 중에 집 오래 비우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럴수록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수도관이 동파되거나 또 비닐하우스가 냉해될 수 있는데 이런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그 한파주의보가 중부 지역을 일부러 내리긴 했는데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거의
한파주의보에 근접하는 저온이 내일 새벽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동파 사고가 나게 되면 제일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계량기 동파인데요. 예. 계량기 동파 이전의 조짐은 어는 거죠. 물이 안 나오게 되고 그게 지나서 얼어 터지게 되면은 사고로 이어지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미리 계량기는 따뜻한 보온재 같은 거로 감싸 두시고요. 그리고 복도형 같은 경우에는 찬기가 많이 들어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파 방지 열선 같은 것을 설치를 해둡니다. 예. 그런 것들이 혹시 빠져 있지 않는지 작동 램프가 들어와 있는지 살펴주시고 계량기 내부를 촘촘히 단열재나 헌옷 같은 거로 채워두시고 뚜껑을 덮고 또 겉도 단열재를 한 번 더 감싸 두시고 그리고 다니실 때 바깥 창문하고 이런 찬 기운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또 명절 기간이라서 낯선 장소나 도로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도보 보행할 때도 그렇고 이런 빙판길이나 추운 날씨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 매우 주의하실 부분이라고 네. 제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네,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그 대설은 주의보가 끝났고요. 특보상태가 끝났는데 지금 내일부터 한파가 주의보 지역이 있고 그렇지 예. 않은 지역도 저온이 이어지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도 젖은 상태의 블랙아이스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살얼음이 되게 되면은 투명하니까 아스팔트가 그대로 보이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익숙하지 않은 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얼음인지 아니면 아스팔트인지 모르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눈보다 위험한 게 블랙아이스라고 합니다. 예. 제동거리 대비를 보면 평상시의 제동거리보다 눈길 같은 경우는 3배가 길어지고요. 예.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는 8배, 9배까지 길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9배 길어진다고 우리가 안전거리 100m 안전거리를 900m를 갖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블랙아이스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잘 모르시는 지방도 특히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평상시의 속도를 도로교통법상으로는 2분의 1 그리고 권장드리기에는 최저 속도를 유지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하셔야 되고요. 예. 이런 교통이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카메라에 찍히고 이러지는 않지만 2분의 1 감속은 분명한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예. 사고 났을 때는 과실의 책임이 지게 되니까 감속 의무가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 위에서 블랙 아이스를 조금 조심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다 이런 네. 방법도 있지만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블랙 아이스를 내가 알고 맞닥뜨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또 관찰을 하고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그 도로 상태에서 예. 도로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그 수도권 중심의 도심지 도로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예. 도로 관리를 매우 철저히 하지만 지방에 설치된 도로는 도로 상태가 매우 좋고 하더라도 이게 그 동시에 그 이거를 제설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미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게 눈이 쌓여 있게 되고 물이 흐르고 블랙아이스가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빙판길인지 아닌지 내려서 확인해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이거를 브레이크를 밟아보다가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설 연휴가 겹쳤기 때문에 차량 이동을 자제하시라는 말씀 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도로 위주로 다니시고요. 그리고 산길, 지방도 다니실 때는 무조건 얼어 있다는 전제 하에 운전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운전 시간은 일몰 전이나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좀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올해 설 연휴가 유독 또 길어서 고향 방문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여행 계획하시고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이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차량 운행 전에 기상 도로 정보 모두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 연휴 이동하다가 블랙아이스가 아니어도 뭐 고속도로 상황에서 차가 고장나거나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2차 사고 예방을 피하기 위해서 또 사고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지금 도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는데 우리가 비트박스 이렇게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서 후미 차량에게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2차 사고가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 차선 밖으로 대피하시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신고 이 절차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모두 이번 설 연휴 명절 귀성길 안전 또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